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통 애널리스트와 함께하는 라이브 4시에 만나는 미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광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승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철중입니다. 예, 오늘 특별히 권영배 위원님 대신 김승민 애널리스트님께서 나와주셨어요. 저희 사회를 좀 봐주시려고. 네. 네. 근데 권영배 의원님 지금 어디 가신 거죠? 권영배 위원님이 약간 배신을 때렸죠. 배신을. 가정에다 휴가를 한 이틀 휴가 쓴다고. 예, 그래서 저희는 사실 휴가를 반납했잖아요. 예, 저도 미뤘거든요. 네. 그래서 좀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승민 의원님 모셨고요. 사실 근데 휴가 가시기 전에 어딜 잠깐 들렀대요. 네. 그래서 잠깐 어디 계신지 한번 불러볼까요? 김승민 의원님. 안녕하세요, 권영배입니다. 오랜만에 밖에 나왔네요. 제가 왜 밖에 나왔냐면 테슬라 모델 Y 한번 타보려고 나왔습니다. 모델 Y가 이제 우리나라에 막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테슬라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데 차를 운전해 보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먼저 타보고 그 느낌을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도 왔습니다. 옷은 언제 갈아입으셨어요? 빠르네. 아니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혼자 타보려고 한다는 혼자 게. 타려고 그랬는데. 권영배 의원님 같이 타야죠. 원래 타려고 했죠. 심지어 저는 테슬라를 타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렇군요. 근데 저희가 모델 Y 잘 모르잖아요. 심지어 지금 돌아다니는 차도 아니고. 네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전문가분을 모셔야죠. 어떤 전문가? 그래서 저희가 모카 김한용 편집장님을 모셨습니다. 제가 팬이에요. 한번 모셔볼까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테슬라 주식을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시고 맞아요. 또 전기차 EV에 대한 네. 관심이 되게 많으시기 때문에 저희 회사에서 가장 많이 투자하시는 해외 주식이 테슬라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차에 대해서 모르니까 편집장님이 잘 도와주시고 잘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클 것 같아요. 피화되고 살이 되는 그런 그렇습니다. 핵심 정보들을 너무 좋습니다. 백문이 출발. 빨리 하시죠. 네. 출발. 좋아. 차 산 다음에 이거 공부하는 것도 한 며칠 걸릴 것 같아요. 근데 현대차하고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좀 쉽긴 해요. 요게 메뉴예요. 요건 네. 자동차, 요건 음악, 요건 카메라 이런 식으로 이건 와이퍼도 오토로 이렇게 해놓고 이게 원페달 드라이빙이라고 해서 하나의 페달로 감속, 가속을 다 하게끔 하는 그런 게 요즘 전기차 쪽에서는 꽤 유행이에요. 리제너레이티브 브레이킹 해가지고 네, 대단하십니다. 그게 되고 안 되고 할 따라 이게 엄청 차이 나던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은 되게 한 거예요? 모델 Y부터는 선택 못하게 돼 있습니다. 무조건 되는 거예요? 무조건 돼야 됩니다. 오. 오, 뒤에는 또 느낌이 달라요. 오. 그냥 땅이 꺼지는 느낌이죠? 오. 이야. 퍼포먼스를 타보셔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이 달리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퍼포먼스 한번 딱 타고 나면 그냥 생각이 확 바뀌어요. 그러니까 저도 테슬라 모델 S를 처음 탈 때 그랬어요. 그 전까지는 저게 뭐 차냐 막 저거 1억 주고 왜 사? 그러다가 모델 S를 타고 완전히 생각이 바뀌고 제 차를 타고 집으로 오는데 제 차가 너무 싫은 거야. 맞아요. 이거 왜 이렇게 덜덜거리나? 맞아요. 왜 이렇게 안 나가 나? 진짜. 되게 희한해요. 전기차를 딱 옮겨 타는 순간 저기 머플러에서 나오는 배기가스 거기에 막 뭐 물 떨어지는 거 보면서 그런 느낌이 든다니까. 주유소 기름 냄새가 싫어지더라고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좀 이게 간사하지만 그런 느낌이 드는 게 흡연자들 담배 끊고 나면 담배 냄새 진짜 싫어하거든요. 딱 그 느낌이에요. 그렇네요. 삼성전자 반도체 같은 데는 디젤 차를 아예 진입 못하게 하고 있어요. 가솔린은 되고요? 가솔린은 되는데 맞아요. 디젤 차는 지금 진입 금지예요. 지가 멈췄어요. 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오. 발 완전 뗀 거예요? 네, 저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우와. 출발해. 우와. 따라가. 빨라. 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너무 정확하기 때문에 굳이 신경 안 써도 돼요. 안 멈추면 어떡하지? 브레이크에 발 밟지 말아. 자기가 멈춰. 와, 신기해. 이게 옆에 있는 차가 끼어들려고 하는데 어떻게 돼? 괜찮습니다. 참으세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우리나라는 신호등을 인식하는 기능이 아직 안 들어와 있는데 미국은 신호등 인식 기능이 들어와 있어서 신호등 빨간불 되면 자동으로 서고 파란불 되면 자동으로 갑니다. 이거 테슬라가 기존의 다른 자동차 회사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테슬라는 컴퓨터가 충분히 발전하면 사람보다 뛰어나다는 걸 믿는 거예요. 다른 자동차 회사는 아무리 해도 컴퓨터는 컴퓨터지 사람보다 뛰어날 수는 없지 라는 전제하에서 차를 만들어 왔던 거고 테슬라는 사람보다 무조건 뛰어나다
이 전제하에서 차를 만들어서 거기서 격차가 벌어졌던 것 같아요. 큰 차이네요. 그 아. 생각의 차이가. 자기가 출발했어요. 출발했어요? 전 핸들만 돌려주면 된다는 거죠? 네네. 그럼 발을 완전 떼고 있어도 되는 거예요, 지금? 예. 근데 네. 혹시 모르니까 살짝 아. 근처에 제가. 아, 좋네요. 아우 잘하시네요. 네. 아, 역시 운전을 해봐야 돼. 운전도 저 잘하시고. 완전 마음이 바뀌었어요. 테슬라 어떻습니까? 너무 좋아. 느낌이 어때요? 어마어마하죠. 아, 그래요? 네, 이게 차죠. 편집장님 저희 같이 모델 Y를 아유, 시승도 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소개시켜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감사합니다. 직접 또 타보니까 느낌이 다르네요. 그러게요. 그리고 아, 또- 누가 한 대 사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죠. 그죠? 네? 뭐라고요? 뭐라고요? 아, 이분들이 무슨 말씀하시는 거지? 저희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모카의 김한용 편집장님께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는 마치고요. 저희 회사로 돌아가야 저는 됩니다. 퇴근할게요. 네, 퇴근합니다. 알겠습니다. 저 이따 스튜디오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갑니다. 모델 Y를 타보셨네요. 직접 타봤어요. 저는 사실 네. 보지도 못했거든요. 네. 근데 그 모델 Y가 국내에 이제 들어오는 거죠? 네, 이제 이번 달부터 딜리버리가 차근 시작될 거고요. 이제 제 주변에 계신 분들은 문자를 5월 달로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달인데? 그러네요. 5월 3일이군요. 이번 달부터 이제 좀 딜리버리들이 좀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미리 예약 판매를 좀 했었죠. 네, 작년에 사전 예약을 받기 시작했고요. 아. 이제 사전 예약 하신 분들 순서대로 이제 딜리버리가 한국에 되고 이제 아마 길에서 돌아다니는 거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직접 타보긴 했는데 테슬라 Y가 기존의 테슬라 모델하고 좀 다른 점이 있나요? 일단 세그먼트가 많이 다르죠. 그래서 과거에 자동차 시장 보더라도 그 보급형 모델보다는 SUV 수요가 굉장히 좋았었는데요. 네. 사실 SUV 세그먼트에서는 유의미한 모델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테슬라가 모델 Y를 SUV 세그먼트로 출시를 해서 판매량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요. 네. 그거에 대응해서 다른 업체들도 관련된 SUV 전기차들을 많이 출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테슬라 지금 판매 추이는 어떻게 되고 있죠 올해? 그 사실 그때 제가 한번 출연해서 네네네. 1분기 테슬라 딜리버리 추정치가 계속 하향되고 있는 게 섹터의 리스크다라고 한번 말씀드린 그렇죠. 적이 있는데 예. 막상 너무 잘 팔렸습니다. 아, 잘 팔려요? 1분기에 딜리버리가 워낙 잘 나왔고 시장 예상치를 큰 폭으로 상회를 했고요. 음. 그리고 세그먼트로 나눠서 보더라도 모델 Y가 좀 영향을 많이 줬습니다. 네네. 그래서 한국에서는 지금 5월부터 모델 Y가 딜리버리 되지만 미국은 작년 하반기부터 잘 팔리고 있었고요. 아. 특히 이제 중국에서 1분기부터 모델 Y 판매가 됐어요. 생산이 되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테슬라 전체 판매량 견조하게 나오는데 조금 영향을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궁금한데 그러면 이렇게 SUV로 차가 커졌잖아요. 그럼 배터리도 더 많이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간이 훨씬 넓으니까요. 네, 그냥 보급형 모델보단 공간도 넓고 배터리 기술은 이 모델 이름이랑 상관없이 계속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저희가 뭐 킬로와트아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대략 네. 킬로와트아워는 계속 올라가는 추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제가 김한영 편집장님한테 말씀을 들었는데 그 거리가 일단 길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훨씬. 네. 저희 김철중 의원님 항상 이제 테슬라 판매 추이 증가하면서 국내 수혜되는 것들 항상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LNF의 아버지 그렇죠. 잖아요. 네. 저희 투자자분들 엘버지. 네, LNF의 아버지 김철중 엘버지. 의원님 나오셨으니까 네, LNF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네. 근데 사실 오늘 주가가 또 많이 빠져서 하필 그러게요. 네, 그래서 조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사실 테슬라 판매가 잘 되면 LNF의 펀더멘탈은 계속 좋아지는 방향성은 동일합니다. 네. 이제 최근에 주가 하락이 좀 심했던 이유는 오늘 또 공매도가 재개가 됐고요. 아. 네, 워낙 밸류에이션 높은 종목들에 대해서 주가 하락이 전반적으로는 심하게 나왔지만 뭐 테슬라 판매량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산업 성장성 이상의 매출 성장을 이제 보여줄 수 있는 업체라고 생각을 해서요. 중장기적으로 계속 긍정적인 의견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또 오셔서 말씀하실 때 회사가 좀 투자도 네. 한다고 했는데 잘 진행은 되고 있는 거죠? 네, 투자 계속 진행을 하고 네. 있고요. 이제 네. 투자보다 워낙 이제 수주를 많이 받고 있어요. 공시도 계속 나고 있는데, 네. 뭐 이제 SK 이노베이션 공시도 최근에 났었고, 이제 작년에 LG화학, 테슬라 공시도 났었는데, 이제 작년에 3,500억 매출 정도 했던 업체가 네. 지금 불과 6개월 만에 2.7조 원 가량의 수주를 받은 거거든요. 중장기적이긴 하지만 그만큼 업황이 좋고 업체가 기술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승우 의원님 테슬라 타보셨어요?
저는 사실 한 번도 못 타봤어요. 네, 모델 Y는 진짜 보지도 못했고 아 근데 좀 다르더라고 느낌. 타보시면 가속이 되게 빠르다라는. 엄청 빨라요. 네. 그러니까 전기 빠른 거죠. 그렇죠. 제로백이 더 훨씬 빠르죠. 그러니까 훨씬 빠르고 느낌이 또 소리 없이 빠르니까 네.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음, 예를 들어서 뭐 붕 가서 가면 마음의 준비가 좀 되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빨라지니까 소리도 없이 그리고 좀 그게 뭐 이제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한데요. 네. 저희가 가솔린 차는 엔진이 이제 위쪽에 달려 있잖아요. 근데 그쵸. 가장 무거운 부품이 위쪽에 달려 있기 때문에 아. 승차감 자체가 조금 떠 있는 느낌이 있는데 이거는 가장 무거운 배터리가 바닥에 깔리는 구조기 때문에 승차감이 조금 깔리는 승차감이 있다라고 리뷰들을 많이 하시긴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네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은 테슬라를 처음 타봤는데요 느낌이 좀 색달랐습니다. 사실 투자할 때 뭐 테슬라 주주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한번 뭐 굳이 사거나 이러지 않으셔도 한번 타보시면 좋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사실 이 영상이 굉장히 길거든요. 그 긴 영상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조만간 저희 스마트머리를 통해서 모카 김환영 편집장님과 같이 찍은 재미있는 영상을 다시 올려드릴게요. 그때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 정리하고요. 본격적으로 오늘 순서를 좀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주식시장 끝났으니까 좀 정리하고 갈까요? 네, 국내 마감 시황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마이너스 0.66% 내린 3,127.2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마이너스 2.2%가 내린 961.81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수급적인 거를 보면 개인들은 5,800억 원 가량 이제 매수를 했고 외국인은 4,480억 원 그리고 기관은 1,300억 원 가까이 순매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경제 회복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인도발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그리고 공매도 재개에 따른 수급 불확실성 영향으로 상승폭이 제한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양호한 미국 경제 지표 발표로 경제 회복 기대감으로 이어졌으나 인도발 코로나19의 글로벌 재확산 우려와 14개월 만에 재개한 공매도는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양상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물에서 개인의 전기전자 업종 중심의 강한 매수세에도 불구하고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를 보이면서 수급적 부담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인도발 글로벌 코로나19 재확산 그리고 유럽의 경제 회복 둔화 우려, 미국만의 빠른 경제 회복 기대 반영이 되면서 글로벌 달러 강세와 연동해서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공매도 재개에 따른 조금 불안감이 좀 작용한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이 높거나. 네, 좀 그래서 코스닥이 또 더 그렇죠. 많이 빠진 그렇네요.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그래서 이런 불안감을 또 제거할 수 있는 다른 또 그런 좋은 게 또 나와줘야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특징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그 방금 말씀하신 것들이 실제 종목에도 많이 영향을 준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삼성전자는 보합 정도 수준이었고 하이닉스가 2.7% 정도 올랐습니다. 근데 이런 장에서도 굉장히 견조하게 버틸 수 있었고 그렇네요. 이게 이제 4월 디램 고정 거래 가격이 좋게 나왔고요. 네. 그리고 어제 이제 김영건 의원이 보고서 썼듯이 반도체 수출 데이터도 괜찮았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숫자가 괜찮은 업체들은 주가가 덜 하락한 반면에 두산 퓨어셀이 11% 빠졌네요. 이게 이제 1분기 실적 부진이랑 2분기 수주 공백에 네. 따른 우려인데 확실히 멀티플이 높았던 성장주들 중심으로 오늘 주가 하락이 좀 셌던 것 같습니다. 김철중 애널리스트님 사실 IT도 보고 계시니까 최근 IT의 어떤 공급 우려, 뭐 제조 우려 이런 게 좀 있잖아요. 네, 반도체가 워낙 부족하다라고 그러니까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요. 그냥 보시기에 언제 풀릴 것 같으세요? 지금 일단 자동차 업체들이 실적 발표하면서 네. 제가 확인하기로는 2분기가 제일 심각할 것 같고 3분기부터는 좀 풀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거는 수요에 따라서도 많이 바뀔 거고요. 네, 네. 뭐 더 많이 팔리면 쇼티지가 오히려 심해지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건 악재인지 호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팔리는 건 호재인데 그러게요. 그것 때문에 쇼티지가 심해지는 건 악재라서 그러게요. 네. 계속 그 공급 우려 이런 문제를 저희가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 이 조합 괜찮은데요? 괜찮은데요? 네. 괜찮은데요? 저희 예. 구독자분들만 좋아해 주시면 예, 좋습니다. 저희 김철준 애널리스트님 오늘 또 시간 내주셔서 그리고 테슬라 Y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시간 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라이브로 4시에 만나는 미래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예, 두 번째는 저희가 꼭 해야 될 거를 사실 아직 안 했어요. 그래서 정영재 애널리스트 모시고 미국의 빅테크 회사들 실적 정리하고 전망을 해야 됩니다. 사실 조금 늦어진 감이 있어요. 나올 때마다 모셨어야 되는데. 예, 근데 어쨌든 저희가 뭐 단순히 실적 분석이 아니라 전망이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정영재 애널리스트 모시고 회사별로 좀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네. 자, 첫 번째는 아마존이에요. 일단 아마존이 실적 발표한 뒤로 빅테크 회사 중에서는 주가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느낌으로 보면. 아마존이 금요일 새벽에 했고요. 네. 근데 금요일 날 주가가 미국 증 자체가 별로 안 좋아서 나머지 다 하락할 때 그러니까. 아마존은 강보합 정도로 그러니까요. 끝났고요. 네. 뭐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하고 좀 올랐죠. 근데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시장 자체가 워낙 금요일 날 안 좋았기 때문에 네. 뭐 혼자 오른 것만 해도 약간 감지덕지할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실적이 굉장히 좋았다는 건데 좀 네.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던 거 아닌가요? 좀 뭐 네, 좋을 이번 거다. 좋을 거다라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 이제 더 좋았던 부분들이 좀 몇 개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아마존의 해외 사업들 좀 있는데 특히 유럽 쪽에서의 이커머스가 되게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간과하고 있던 거죠. 우리가 보통 미국만 보니까 이게 미국은 되게 좋아지고 있는 거였는데 알고 보니까 깜빡한 게 유럽은 안 좋아지고 있던 거죠. 네, 유럽, 독일, 뭐 영국은 좀 좋아지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유럽 상황이 1분기 좋지 않았기 때문에 유럽의 거래금이 좀 증가가 됐고요. 두 번째는 미국도 좀 많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사람들이 온라인을 1분기는 아직 코로나가 있던 시기였으니까 네. 많이 쓰고 있던 거고 그 재난지원금 받은 거를 많이 썼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1월 달에 조금 쓰고 네. 3월 달은 좀 많이 받았으니까 훨씬 많이 써서 어. 미국 쪽도 엄청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약간 좀 예상치 못했던 것들이었고 예. 그게 지금 영업이익 기준 봤을 때 40% 이상 서프라이즈 나는 그런 이유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저희는 재난지원금 받으면 이런 대형마트나 이커머스에서 못 쓰지 않나요? 아니요, 근데 그냥 미국은 쓸 수 있는. 우리나라도 전에 그 카드로 받으면 아. 쓸 수 있잖아요. 아. 다 쓰신 것 같은데. 근데 지역별 재난지원금 받으면 그건 못 쓴다. 그쵸, 영세업체들. 그쵸. 네네네. 맞아요. 그랬던 맞죠, 것 맞죠. 같아요. 네. 다 받으실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근데 미국에는 그걸 쓸 수 있는 거구나. 네네, 바로 받으면 바로 썼고 이제 어떻게 보면 생필품 같은 거 샀지만 좀 네. 더 좋은 것들도 많이 샀던 것 같고요. 그게 대부분 다 이커머스 쪽 많이 흘러간 것 같습니다. 일시적으로 봐야 되나요? 그러면 그런 거는? 그러니까요. 그렇죠. 재난지원금은 약간 일시적인데 약간 4월 달까지 충분히 그런 효과가 있고요. 그 유럽도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일시적일 수 있죠. 지금의 영국의 상황은 거의 뭐 면역을 달성했다 이러고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다만 다른 국가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네. 그래서 2분기가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저번에 말씀드렸을 때도 2분기의 가이던스가 제일 중요하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 말씀하셨어요. 1분기는 별 의미가 없고 맞았어요. 2분기가 얼마나 시장 기준 상회하는가가 중요한데 네네. 상회했습니다. 오. 네. 매출액도 좋았고 영업이익도 상회했기 때문에 예. 생각보다 사람들이 2분기에도 아직 온라인에 대한 요소가 남아 있구나 그런 것들 적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영업이익단에서 네. 아마존이 원래 분기별로 한 20억 달러 정도씩 코로나 관련 비용들을 쓰고 있었습니다. 네. 2분기는 15억 달러를 쓰겠다라고 그렇네요. 했고 아마존의 분기 영업이익이 보통 50억 달러였기 때문에 네, 네. 그냥 이 관련 비용들을 안 쓰게 되면서 증가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정상화가 되면 더 안 쓸 거고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2분기 가이던스가 좋았다. 그래서 시장 기대치를 상회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항상 관심이 있는 게 어쨌든 아마존이 뭐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으로 매출도 증가하고 좋아지는데 그걸 떠나서 구조적으로 네. 미국의 이커머스의 비중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네, 그래서 한국이 막 20-30% 되는데 미국은 아직 낮으니까. 그쵸, 네. 근데 그 지점이잖아요. 그렇죠. 네, 속도에 대한 문제를 그러니까요. 떠나서 규모가 일단 소매 시장 대비 얼마만큼 이커머스가 있는가를 가속화시켰고 물론 속도까지 엄청 빨라졌으면 좋았을 수 있는데 속도는 약간 밸류에이션에 대한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네. 네네. 규모는 매출액의 문제인데 네. 일단 규모 자체가 생각보다 엄청 커진 거죠. 네. 생각을 훨씬 더 상회했던 거고 이번에도 그렇고 네. 속도는 아직 좀 봐야 됩니다. 네. 속도에 대한 문제가 약간 리스크인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이제 과거보다 원래 미국이 10% 성장하는 국가였는데 네. 앞으로도 계속 10% 이상 성장할 거냐 이거에 대한 부분들은 좀 봐야 되는데 어쨌든 2분기만 보면 2분 가이던스는 속도에 대한 문제도 좀 괜찮을 수 있을 것 같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실적 리뷰하시면서 제목이 인상적인데요. 여전히 낮은 밸류에이션. 네. 이게 그러니까 이익의 규모 대비해서 낮다는 표현도 하지만 아니 김승현 아나운서 보시기에 빅파마보다는 어때요? 싼 엄청 거예요? 비싸죠. 비싼 거예요? 저희 빅파마는 엄청 싸요. 아, 네, 사실. 그러니까 거긴 성장이 없으니까. 네. 그렇죠. 성장이 이런 인터넷 업체들과 비교했을 때 성장이 되게 작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을 되게 낮게 받아요. 그러니까 이 지점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이 있어야 밸류에이션이 높아지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이 그동안 아마존을 볼 때 최근에 물론 전에는 안 그랬지만 네, 네. 최근에 성장을 계속 할까? 네. 이러니까 밸류에이션이 낮아지는 그렇죠. 거죠. 예. 근데 이제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속도가. 그렇죠. 최근 1년간은 뭐 코로나 때문에 성장했는데 음. 그 뭔가 일을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있으니까 음. 주가가 밸류 낮았던 거고 네. 제 생각에 올해 하반기나 내년부터는 다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으니까 그거 대비 낮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야별로 마지막으로 한 가지 그 저희가 뭐죠? 그 클라우드 네, 쪽은 네. 어떻습니까? 클라우드 좋았고요. 네. 클라우드가 특이하게 구글 클라우드나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보다 성장률이 가속화됐어요. 그럼 MS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MS가 1분기에 좀 내려갔다가 작년에 좀 내려갔다가 올해 다시 올라간 것 같아요. 추정해 본 건데. 일단은 뭐 기업들의 지출이 수요가 증가되고 있는데 네. 특히 아마존의 주요 고객들은 이커머스 고객들이 좀 많습니다. 네, 그게 좀 중요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서 네. 1분기에 AWS가 좀 더 올라가지 않았을까 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다음 기업으로 넘어가 볼까요? 아니 김승현 아나운서님 네. 이게 오늘 세 기업을 하는데요.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디를 먼저 제일 구글 먼저 듣고 싶어요. 구글? 저는 거의 제 삶이 구글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네. 캘린더부터 시작해가지고 아. 네. 물론 아이폰을 씁니다만 네. 자 구글은 상대적으로 저희가 좀 주목을 덜 받았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죠? 네. 빅테크 중에서. 네. 왜냐하면 제 그냥 느낌은 직접적으로 뭐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코로나 19 때문에 직접적으로 막 이커머스 쓰고 그렇죠. 막 전기차만 팔리고 막 이런 거보다도 그런 측면에서 그런데 좀 다르게 비유를 하시는 것 같아요. 느낌으로는 앞으로는 좀 다르게 보자 뭐 이런. 일단은 실적도 좋았고요. 음. 전에 제가 지난주 나와서 말씀드릴 때 당연히 올해 상반기는 온라인 광고가 훨씬 좋을 거고 그러니까 그런 말씀하셨어요. 네, 검색 광고가 더 좋을 수밖에 없다. 네. 여행 수요가 확대가 되고 있다 보니까 네, 네. 구글도 그런 말 했습니다. 오. 여행은 못 가고 있는데 오. 검색은 엄청 한다. 아, 오. 네. 여행 그 펜트업 수요라고 하죠. 그래서 오. 미국 사람들은 이제 국내 여행 가니까 네, 네. 해외 여행도 준비를 좀 하는 것 같고요. 음. 그게 첫 번째 좀 중요한 포인트인 네, 것 같고 네.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는 것들. 네, 네. 두 번째 포인트는 구글이 이번에 좀 변한 게 로컬 검색이라고 예. 주변 검색을 좀 많이 합니다. 로컬 검색이요. 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우리는 배달을 시켜 먹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은 배달보다는 아직까지는 픽업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픽업할 수 있는 상점이 있느냐를 검색을 하는 거죠. 아. 그걸 어디서 하느냐가 중요한데 어. 구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로컬 검색이라고 하는 비중이 80% 정도 YOY로 증가가 됐어요. 엄청나네. 그러니까 기존에 구글에서 우리가 할 때는 정보 검색을 하거나 그냥 쇼핑 네. 검색 같은 거 할 텐데 구글에게 이 로컬 비즈니스라는 지역 상점이라는 비즈니스가 이번에 코로나가 지나면서 새롭게 들어온 비즈니스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그 전에 좀 없었던 거일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보면 미국은 로컬 상점은 그냥 차 타고 가서 사오는 거죠. 네. 근데 온라인 주문 픽업이 없었고 네, 네. 이번에 생겼는데 그 시장에 대해서 트래픽들을 구글이 좀 주도하는 것 같고요. 세 번째가 구글이 쇼핑 쪽을 좀 강화하는데 네. 그래서 아마존에 밀려왔습니다. 예, 예. 지금 아마존 1분기 실적에서도 미국 쪽에 제일 좋았던 이유가 아마존의 광고 사업이 너무 잘 돼서 네. 구글의 검색 광고 뺏어오고 있다는 거였거든요. 아. 구글을 이제 구글이 그걸 막기 위해서 파트너십 좀 하고 있고 오픈 리테일이라는 걸 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물건 올리는 값 네. 공짜로 하고요. 네. 수수료 안 받고요. 예. 올려라 무조건. 네. 광고할 때만 돈 내라. 이런 식으로. 광고할 때만? 원래 구글이 광고 기업이잖아요. 예. 그래서 원래는 물건을 올리거나 뭐 물건을 팔리면 수수료를 내야 되는 게 정상이었는데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제한적인 게 생긴 거죠. 공급 작보가 안 되니까 이제는 좀 더 많이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좀 시작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말씀드린 실적도 이번에 1분기 너무 좋았고 네. 2분기도 훨씬 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거는 이커머스와 달리 작년 2분기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2분기와 더불어서
제 생각에는 작년 4분기도 구글은 회복이 덜 된 기업이었어요. 네. 언택트임에도 불구하고 네, 네, 네. 올해 4분기까지 성장률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가이던스는 혹시 가이던스 안 줍니다. 원래 안 주는 회사예요. 네. 아마존만 주고 구글과 아, 페이스북. 그래요? 네. 이렇게 큰 회사들이 가이던스를 안 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저희 위원님이 실적을 추정하시는 거 보면 정말 대단하시죠. 대단하죠. 네, 그냥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실적 잘 맞춰요. 네, 잘 제가 맞추시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러니까 제가 느낌적인 느낌인데 구글이 광고 사업하고 사실은 그런 이게 광고 사업에서 일단 돈을 벌고 있지만 다른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잖아요. 네. 근데 약간 이게 수익성이 낮다는 느낌이 있어요. 아 이게 영업이익률이 30%가 안 돼. 네. 그래서 야 이거 머리 쓰는 그쵸, 사업인데 네. 네? 네, 고정비가 이유가 들어갈 만한 뭐예요? 게 뭐 이런. 옛날에는 영업이익이 50% 넘었습니다. 네. 점점 내려오고 있어요. 왜? 투자가 되고 있는데 아. 첫 번째 투자는 유튜브죠. 아. 네, 유튜브 크리에이터들과 수익 배분을 합니다. 그렇죠. 이 매출 원가예요. 아. 원래 검색 광고는 매출 원가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유튜브는 컨텐츠 크리에이터들과 분배하고 있고 유튜브 오리지널도 있긴 하고요. 아. 두 번째는 구글 클라우드 투자하고 있죠. 아, 네. 그렇죠. 그 유튜브가 이게 되게 흥미로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 이거 나쁜 마음인가? 왜 유튜버들 있잖아, 돈을 엄청 번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구글 입장에서는 좀 낮춰줘도 되지 않을까? 그러면 여기서 수익성 확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런 타이밍이 오겠죠. 올 것 당연히. 같아요. 오지 않을까요? 아니 이게 되게 센스티브한가? 비율이 있는데요. 네. 이제 5대5, 4대6 비율이 있어요. 아. 근데 이제 크리에이터들이 선택하도록 유도한 거잖아요, 유튜브를. 네. 그러니까 그분들을 관리하는 거가 유튜브의 핵심적인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플랫폼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수익 배분을 막 바꾸면 딴 데로 가버리면 아 근데 너무 유튜브의 커지다 보니까. 어떤 장악력이 높으니까. 그쵸? 네. 그래서 사실 그게 기업의 기본적인 생각 아닐까요? 내가 네. 힘이 세지면 이제 조금씩 근데 5대 5였잖아. 근데 6대 4로 바꿀까? 뭐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잖아요. 장기적으로 뭐 락인이 되면 그럴 수 있는데 아직 네. 전혀 그런 모습들은 아, 없고요. 그래요? 네. 아직까지 유튜브는 TV 광고 시장을 잠식하고 있긴 하지만 덜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최근에야 좀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MCN이라는 걸 통해서 퀄리티 높은 컨텐츠가 나오고 있죠. 그게 기존의 TV 광고주들이 광고 붙일 만한 컨텐츠인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광고 붙일 만한 컨텐츠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퀄리티가 좀 떨어지니까 네네. 아직까지도 컨텐츠를 늘리고 퀄리티 높은 것들을 하고 싶은 게 유튜브의 목표라서 그렇게 되려면 한참 남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수익 배분하는 것도 유튜브 입장에서는 사실은 구글 입장에서 투자네요. 그렇죠. 크리에이터들을 많이 모아서 제일 큰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어. 유튜브가 어떻게 보면 20억 명의 사용자가 네. 있는데 오. 그걸 가지고 수익화 계속할 그렇겠네요. 수가 있는 거죠. 그건 맞네요.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자기의 프로를 만들듯이 네. 이건 대신 만들지만 어쨌든 돈을 주겠다. 네, 그렇죠. 뭐 잘 그런 유통시켜 주겠다. 예. 하시는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구글 뭐 또 김승현 씨도 궁금한 거 그래서 있습니까? 올해 이제 위원님 보시는 구글의 포인트가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뭘 봐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첫 번째가 회복이 얼마나 더 빨리 될 수 있는가. 아까 말씀드린 여행 정상화? 이런 것들. 네. 이거는 뭐 이미 되고 있긴 하지만 네. 더 빨리 되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한 속도. 포인트고. 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이커머스에서의 아마존에 대한 반격. 네,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쇼피파이랑도 같이 하고 있는데 구글이 네. 일단 아마존이 우위가 있는 거 확실히 맞는데 그리고 점을 뺏어오고 있는데 네. 구글이 작년 말부터 좀 바뀌고 있긴 해서 이게 과연 올해 코로나 끝나고 있는 상황, 뭐 정상화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어떻게 발휘될 수 있는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것들이 그동안 예상했던 것보다 좀 좋아지고 있는 그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또 어떤 생각도 해보냐면 이렇게 빅테크 회사들이 이커머스 시장에서 경쟁을 하는 건 시장을 크게 만드는 또 효과를 낼 수도 있어 네, 보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타일을 크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좀 더 나은 서비스들이 나오는 거고 네. 네. 또 미국이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소비자들이 더 친숙하게 네. 되는 거죠. 좋습니다. 저희 구글 정리했고요. 마지막으로 페이스북인데요. 페이스북 실적 보고 저는 좀 놀랐어요. 사실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특별하게 여기서 좀 이유가 있었나요? 일단 페이스북을 많이 했죠. 네. 지금 다 하고 계시잖아요. 완전 하고 있고. 페이스북 저는 잘 안 하고 있는데. 잘 안 해. 이렇게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안 해봤자 인스타그램 하고 있다는 네, 그렇죠. 거죠. 네. 인스타 하시는 거예요? 네.
그거 뭐 하는 거네 페이스북. 하고 있다는 거고 네, 맞아요. 인스타그램을 안 해봤자 왓츠앱이나 페이스북 네, 메신저 맞아요. 합니다. 네. 이거 안 하면 이거 하고 네. 이렇게 다 연결돼.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전체 사용자가 계속 분기 5천만 명 이상씩 증가가 되고 있어요. 이제 엄청나네. 5천만 명. 엄청나네요. 분기 5천만 명은 이제 기본이고 안 나오면 분기 3천만, 잘 나오면 7천만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당연히 인구는 그 유럽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좀 뭐 아시아 그렇죠. 지역 이런 데긴 합니다. 그래서 네. 페이스북에게 단기적으로 매출 증가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없죠. 아무래도 1인당 GDP가 제일 큰 건 미국이니까. 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는 장기 성장성을 강화시켜주는 요인이었죠. 네. 그렇네요. 그리고 우려하는 거가 있었잖아요. 이게 소셜 미디어라는 게 코로나 때문에 하는 거지. 네, 네. 코로나가 좀 없어지거나 정상화되면 밖에 나가 놀 거 아니냐. 근데 계속 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직까지도. 밖에 나와서 페이스북 하죠 뭐. 네, 사진 찍어서 올리고. 네. 네, 쉬는 시간하고 어. 말씀하신 게 맞는 게 어. 밖에 나가서 소셜 활동을 하면 할수록 사진을 더 올려요. 그러니까 되게 좀 맞아요. 네, 아이러니한 부분이었던 거죠. 맞아. 네.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 하고 공원 사진 찍어서 더 많이 네. 올리더라고요. 아, 그러겠네요, 맞아. 진짜. 특히 인스타 같은 데 네. 가면은 나 맛집 갔어 이런 데 가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 못 했던 거죠, 저도. 아, 이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밖에 나가 놀면 안 하는 거 아니었는데 밖에 나가면 나갈수록 사진 더 찍고 더 올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1분기는 아직도 그런 상황은 아니었지만 많이 쓰고 있었고 2분기까지 사용자가 더 증가 여지가 충분히 있다. 아, 이거 볼 수 있는 것 2분기 같고요. 때는 터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훨씬 더. 네. 그러니까. 네. 근데 이게 제목에도 보면 쇼핑 성과의 구체화예요. 네, 맞습니다. 이게 페이스북이 쇼핑 쪽에 좀 네. 뭔가 나오고 있나요? 성과가? 지금 말씀드린 3개 기업 전부 다 이제 이커머스를 하는 거죠. 네. 네. 기존의 광고 상품과는 좀 다른 형태의 이커머스 광고고요. 네. 잠깐 말씀드리면 기존의 광고들은 제가 여행 광고 전에 말씀드릴 때 네. 페이스북에서 여행 광고를 잘 안 한다 말씀드렸잖아요. 오 맞아요. 못 본 것 같아요. 네. 페이스북에서 여행 광고를 보고 바로 그 여행지나 상품들을 구매하지 않습니다. 아. 보통 검색 광고를 주로 하는 거고 네. 아. 이런 상품들은 성과형 광고예요. 아. 즉각적인 성과가 나는 광고들. 음. 근데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는 보는 거잖아요. 예. 보고 브랜드 인지도를 올리고 노출시키고. 긍정적인 것들. 브랜드 광고입니다. 네. 페이스북 주로 했는데 어. 쇼핑 광고는 성과형 광고입니다. 그렇네. 근데 페이스북 이걸 하겠다는 거예요? 네, 하고 있고 오. 잘 되고 있어요. 오. 이번에 처음 지표가 나왔는데 네. 이게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라고 예. 개인 간 거래시키는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크지 않은데 예, 예. 여기 10억 명 예. 넘어가고 있고요. 예. 그리고 페이스북이 쇼핑 기능을 작년 5월에 처음 냈는데 월 2.5억 명이 쓰고 있고 판매자가 100만 개가 모였어요. 오. 그러니까 이거를 기대를 계속 해왔다가 생각보다 안 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번에 다 공개를 했던 거죠. 오. 잘 되고 있다. 자신 있으니까 공개했겠죠. 네, 자신 있게 공개를 했던 것 같고 어. 더커버그가 향후에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쪽 커머스 쪽입니다. 물론 이제 AR, VR은 10년 후의 얘기긴 하지만 네. 좀 단기 중기적으로 커머스 사업에 대한 강화를 통해서 우리가 음. 이제 이커머스 쪽 커머스 광고에 대한 강화하겠다라는 게 그 부분인데 이번에 많이 구체화가 된 게 좀 긍정적인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다 좋아지고 있는 그림인데요. 그러게요. 느끼면은.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저희가 이 회사들을 주목해서 보는 게 인간의 욕망에 기초해요. 그러니까 물건 사는 거는 옛날에 조선 시대에도 사고 싶어 했을 거 아니에요. 네. 석기 시대 또 물건 교환하면서 사고 싶어 맞아요. 했으니까. 네. 그리고 남들한테 자랑한 거. 네, 이거 네, 기본 욕구 아닙니까? 네, 그게 뭐 팬덤이든 뭐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회사들이 저희가 이 모두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을 잡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되게 무서운 거죠. 이게. 그리고 기존의 사용자들 원래 하던 비즈니스의 사용자들 계속 커지고 있고 그리고 신규로 하려고 있는 그런 쇼핑 쪽에서도 늘어나고 있으면 하고 있는 것도 잘 되고 새로 하려는 것도 잘 되는 거니까 회사 지금 네. 되게 좋아지는 그림인데 그러니까요. 리스크 같은 건 혹시 안 리스크가 보시나요? 있죠. 예. 리스크가 없을 리는 없고요. 네. 그러니까요. 일단은 페이스북은 이제 작년 3분기부터 서프라이즈가 크게 나왔습니다. 작년 3분기 코로나 한창이었을 때부터 네. 그때 좋았던 이유가 음. 중소 광고주들이나 아까 성과형 광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대부분 다 이제 온라인 비즈니스하는 뭐 컨텐츠 크리에이터나 게임이나 이커머스 이런 광고주들이었는데 페이스북에서 주로 광고를 했었고 그럼 올해 하반기도 그럴 거냐라는 거죠. 아, 네. 일단 게임은 약간 좀 애매모호하고 그렇네요. 이커머스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확인해봐야 되고 이런 식이니까 특히 이제 그 넷플릭스 실적도 나왔지만 신규 가입자가 많이 증가하지 않는 것 때문에 주가 빠졌었잖아요. 네. 넷플릭스 신규 가입자를 모을 때 페이스북을 통해서 모은단 말이죠. 음. 그래서 페이스북이 과연 올해 하반기에도
고성장할 수 있는가? 네.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까지 좋은 건 다 알겠다. 네. 하반기에도 할 수 있느냐가 문제고 이게 가장 중요한 리스크인 것 같고요. 네. 제 생각에는 지금 말씀드린 쇼핑 쪽이 네. 신규로 들어오는 거니까 네, 네. 올해 하반기에 약간 좀 둔화될 수 있겠다라는 것들을 방어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상반기 실적은 아까 그 이커머스가 약간 더 좋아진다 말씀을 드렸는데 네, 네.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지금 어. 2분기에 대한 가이던스 나쁘지 않고 네. 오히려 1분기가 더 좋아지는 그림인 거고 해서 네. 리스크가 있지만 충분히 방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사실은 주요 기업들, 미국의 빅테크 회사들의 실적 정의뿐만 아니라 실적을 통해서 저희가 2분기 그리고 올해 전망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희가 새겨들 얘기들이 좀 많았다고 생각하고요. 정유재 애널리스트님 정리해 주셔서 오늘 고맙습니다. 또 자주 시간 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승현 애널리스트님 오늘 어떠셨어요? 아 좋은데요. 새로운 산업에 대한 이야기 그렇죠. 들으니까 되게 좋습니다. 이거 공부 같아요. 네, 그죠? 공부가 돼요. 네. 제 산업과 다른 이야기를 들으니까 예. 좋습니다. 저희 마치기 전에 제가 광고 하나를 드릴까 한데요. 저희 그러니까 미래셋 증권에서 저희가 스마트 머니에서 맞죠? 그래서 라이브 하는 방송이 2개입니다, 지금. 8시 하고 네. 저희 4시 하는데 8시 하는 게 좀 개편이 됐어요. 개편이 됐어요. 네. 훨씬 재밌게. 오늘 네. 보셨어요? 네, 저 봤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코너도 딱 있고 네. 그리고 이렇게 진짜 저는 방송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네. 저는 딱 보니까 전날 그냥 이제 내용들을 아침에 이제 출근하시거나 아니면 출근하셔서 이제 간단하게 볼 수 있게 그렇죠. 되게 네. 정리가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특히 해외 기업들도 뉴스 네. 정리해 그렇죠. 정리해 주는 건 되게 좋은 부분인 것 네.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보다 훨씬 잘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전문적으로. 네. 저희는 약간 좀- 저희는 이제 섹터만 이렇게 네, 보고 그러니까 있고, 약간 저희는 이렇게 또 말하는 것 좀 쑥스러워하고 뭐 이런 게 좀 있잖아요. 어쨌든 여러분 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제가 오늘 마치면서 이런 말 하나 골라봤습니다. 사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소통 전문가인 김창옥 씨가 가족 관계를 좋게 만드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긍정적인 리액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과잉해서. 네. 예를 들어서 막 정영재 애널리스트가 집에 가면 자기 오늘 엄청 대박이야. 왜 이렇게 잘생기게 나왔어? 이렇게. 그러면 관계가 되게 좋아진대요. 그래서 5월은 가정의 달이니까 여러분 집에서 와 대박이다. 가족끼리 이런 말씀 많이 서로 주고받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가족끼리 와 대박이다 많이 하시면 투자에서도 분명 대박 나실 겁니다. 오늘 저희는 여기까지입니다. 이광수였습니다. 김승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